이번 주 내내 연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9일까지 전남에는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리고 다음 주부터는 폭염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얼마나 받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목포에서 진도까지는 차로 50분이 걸립니다. 목포역과 진도항을 잇는 광역철도망 연결 논의가 시작됐는데 사업이 반영되면 이동 시간이 최대 30분 단축될 전망입니다. 여수의 한 식당에 방문한 유튜버에게 식당 주인이 불친절한 응대를 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비난이 계속되자 여수시는 대대적인 시민 친절 운동과 위생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대 42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에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17일 하루 동안 비 피해 신고 240건이 접수돼 현장 안전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성과 나주, 무안 등 비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침수 87건이 발생해 인명구조와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광과 나주 한평에서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차량 고립 신고 5건이 접수됐고 요양병원 2곳이 침수 위험에 노출돼 인명구조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일부터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순천 황전면에는 25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황전면에 248.5mm, 시내에는 평균 120mm의 비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도로가 침수되고 농경지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홍수경보 발령 지역인 황전천 용서교와 회룡천 하천 제방 유실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복구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는 주요 도로변 빗물바지 3만 곳과 우수맨홀 3천 곳, 우수관 129km 준설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에 연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기온은 내려갔지만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얼마나 더 내릴지 김문용 광주지방기상청 예보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먼저 18일부터 주말 사이에 전남에 내릴 비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며 18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18일 밤부터 19일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80mm, 19일 오후에 시간당 30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19일까지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와 기상 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은 마른 장마에 도민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이번 주 내린 비가 가뭄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평년 대비 누적 강수량도 짚어주시죠.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지역은 100에서 50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일까지 강수량은 광주와 목포, 흑산도, 영광군, 장흥은 평년보다 많고 다른 지역도 평년에 비해 70에서 90%에 이르러서 이번 비가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비가 가뭄 해결 측면에서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폭염이 시작된다고요? 네, 19일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기 때문에 주로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수증기량이 많아서 내륙 곳곳에 소낙성 강수의 가능성도 크고요. 다만 필리핀 해상 부근에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대 저압부 등에 의해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높아서 열대 저압부 발달에 유리하고 열대 요란 등이 기압계 상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폭염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 태풍 발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올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태풍은 몇 개 정도 될까요? 통상 북서태평양에는 매년 25개에서 30개 정도 태풍이 발생하는데요. 1951년 이후 가장 많은 태풍이 발생한 해는 1967년 39개입니다. 당시 8월과 9월에만 9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7월에도 7개의 태풍이 생겨났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1개뿐이었습니다. 올해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용 광주지방기상청 예보팀장이었습니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받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씩 받습니다. 취약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2차 지급에선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한 명당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1차는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까지입니다. 신청이 몰릴 걸 대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일자가 다릅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인데요.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물론이고 주민센터, 은행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은 지자체가 집에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이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앞두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문자 서비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 신청을 위해 링크를 눌러 가입하라거나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하는 문자는 스미싱 사기라고 생각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요? 소비 쿠폰 발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선 쓸 수가 없고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도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앱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또 온라인 사용도 정해진 사용처가 아니라면 사용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쿠폰은 1, 2차분 모두 오는 11월까지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헬로브리핑이었습니다. 호남선 철도의 종점은 목포역입니다. 이 목포에서 서남단 진도까지 차로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목포에서 진도까지 KTX로 20분 만에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도군이 목포역과 진도항을 잇는 광역철도망 연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진도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팽목항. 이곳은 제주도 관광객까지 포함해 연평균 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진도읍에서 팽목항을 잇는 2차선 도로가 정비됩니다. 또 내년에는 제주도와 진도를 오가는 15,000톤급 여객선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진도로 오거나 반대로 진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은 마땅치 않습니다. 진도에서 광주까지는 버스로 최소 2시간이 걸리고 서울까지는 버스를 타면 5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진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5시간 정도 걸리고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아주 가는 시간이 불편해가지고 목포에 KTX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진도군은 이런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목포와 진도항을 잇는 광역철도망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진도역이 신설되고 KTX 등 고속열차를 활용할 경우 목포역에서 진도항까지 약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외부 관광객 수요까지 포함할 경우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6,8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고속철도 유치가 논의되고 있는 완도보다
노선 길이가 15km가량 짧고 사업비도 약 3,050억 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만 보면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지만 정책성과 지역 개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당하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제주도까지 같이 가는 호남고속철도 권해에 있는 수요가 약 5만 명 정도 될 거고 편입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약 40년 추계로 약 한 2조 정도 될 것 같고요. 사업비가 3조 한 2천억 정도 되니까요. BC는 한 0.5 정도 되지 않을까. 진도구는 팽목항에 진도역이 들어설 경우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물류 개선을 통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도항에서 제주항까지 90분이면 주파를 해봅니다.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진도항에서 딱 도착을 해서 만약 철도를 이용한다면 그분들이 전라도 내리고 싶은 사람 전라도 내리고. 하지만 현재 전라남도는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진도가 아닌 영암, 해남, 완도를 경유하는 노선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진도구는 이번 연구 용역 보고회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계획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여수의 한 식당 주인이 유튜버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영상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수시가 대대적인 친절 시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18일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보건소와 위생단체 협의회, 한국부인회 등 100여 명과 함께 부당 요금, 불친절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캠페인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찾아가는 현장 친절 위생교육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불친절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을 논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문근주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산업이 안고 있는 가격 불안정과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김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발제자들은 김이 국내 수산물 수출 1위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지만 이제 민간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공적 관리 기능을 갖춘 전문기관의 역할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 의원은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 제도 개선과 함께 공사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957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맞춰 편성됐으며 예산 규모는 1조 9,337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57억 원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803억 원, 여수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 보전 32억 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여수사랑 상품권 10% 추가 할인 판매 보전 17억 원, 13% 할인 판매 보전 5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목포 해상 W쇼가 열립니다. 목포시는 오는 26일 저녁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목포 해상 W쇼 특별 공연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EDM 워터밤과 불꽃쇼가 결합한 웰컴 투 목포 물불쇼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가수 슬리피와 비지, 우사이드와 감성 보컬 JD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는 안전한 관람 환경을 위해 19일 오전 10시부터 목포 해상 W쇼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접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